안녕하세요. 인스턴트 독후감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글쓰기일 수도 있는데요. 주장하는 글쓰기를 이용해서 독후감 쓰기를 해볼 거예요. 글 쓰는 형식은 토론을 위한 주장하는 글쓰기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독후감이라고 해도 되고 약간 수정해서 논설문이라고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책 내용에 대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성과 반대로 생각하고 정리해서 써보는 방법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번에 예를 들어 볼 책은 꼴찌가 받은 상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짧은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목이 도둑인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마 근처 도서관에 가면 있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한 권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싸거든요. 나중에 이 책에 관련된 논술 활동이나 독후감 예시도 따로 올릴 계획이에요.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부터 해줄게요. 주인공 병수는 어느 날 순님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순님이는 문둥병 환자로 오해를 받고 있어요. 사실은 문둥병이 아니라 화상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였고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닭을 몰래 순님이네 집 근처에 두었는데 그 일 때문에 순님이네는 도둑으로 오해받아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오늘 글 쓰는 순서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먼저 주제를 정할 건데 책 내용 중에 우리가 토론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내 의견과 상대 의견을 정리하고 그 의견들에 대해 반박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자, 주장하는 글을 쓰려면 일단 뭐에 관해서 쓸지 정해야겠죠?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황을 간단하게 써볼게요. 병수는 화상 때문에 문둥병 환자로 오해받아 어렵게 사는 순님이네를 도우려 닭을 몰래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병수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정리를 해봤어요. 하지만 자기가 책을 읽고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 행동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의견을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는 병수의 행동은 옳다. 두 번째는 병수의 행동은 옳지 않다.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이렇게 의견을 나눈 뒤에는 각 의견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런데 주의점은 처음엔 이래서 내 의견이 맞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상대방의 의견이 이래서 틀렸다 라고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물론 상대방 의견에 대한 반박도 할 건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 의견이 왜 맞는지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써보도록 해요. 어떻게 하는 건지는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아까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나눴잖아요. 찬성 부분부터 예시를 하나 줄게요. 찬성. 병수의 행동은 옳다. 저번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글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쓰려면 궁금해하고 답하면서 쓰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왜 병수의 행동은 옳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병수는 자신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순님이네 가족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게 느껴져서 돕고 싶다는 선한 생각으로 닭을 가져다 주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가져다 준 게 아니라 몰래 가져다 준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물어볼게요. 왜 몰래 가져다 줬지? 몰래 가져다 준 이유는 받는 입장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해 사양할 수도 있고 마을 사람이나 자기 집에서는 문둥병 환자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해서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을 한번 해봤어요. 대답을 한번 정리해보면은 여기 빨간색 부분에서는 병수의 선한 의도를 강조해 주었고 녹색에서는 받는 쪽과 주는 쪽의 입장에 따라서 몰래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에 대한 이유나 의도를 파악해보고 왜 그렇게 행동했을지 생각해서 정리해보세요. 그럼 반대쪽 의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반대, 병수의 행동은 옳지 않다. 또 똑같이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 생각해? 병수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주려 하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순님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미안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존심 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여기는 일단 손님이네 입장만 나왔잖아요. 그럼 마을 사람 입장에서는 이 행동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또 닭을 훔쳐서 가져다 주었기에 가족과 마을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해봤는데 빨간색에서 병수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면서 주장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녹색은 스님인의 입장에서 그 도움이 어떤 느낌일지 써봤는데 보통 도움을 주고받으면 서로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 한다거나 자기는 괜찮은데 불쌍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어 자존심이 상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했어요. 파란색에서는 실제로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이게 닭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되어지는지를 이야기했네요. 이렇게 찬성과 반대를 쓰고 왜 내 의견이 맞는지를 써봤어요. 일단 시작할 때는 이렇게 상대 의견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내 의견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풀어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특히 중요한 게 나는 찬성이니까 찬성만 해야지 혹은 반대니까 반대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써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상대 의견에 대한 반박을 쓸 건데 상대 의견을 자세히 알아야 그만큼 반박도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반박하는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병수의 행동은 옳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박을 할 때 아까 그 의견을 통째로 다 들고 와서 쓰고 반박하고 이러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 싶은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하다 싶은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유롭게 해도 괜찮아요. 질문을 하자면은 저 의견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로 뭐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대답을 해보세요. 저는 일단 찬성 쪽 의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병수는 선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돕고 싶어 했다로 할게요. 그럼 이 의견에 대한 반박을 해볼 건데요. 병수의 의도는 좋았지만 이것은 도둑질이었고 결과적으로 스님이 내가 오해를 받아 오히려 피해를 준 행동이었다 라고 했어요. 자, 처음 의견에 대한 이유를 말할 땐 왜 맞는지만 썼고 반박 단계에 와서 상대방 의견이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한번 써보는 단계예요. 책 내용이나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정보를 가지고 상대 의견을 반박해보세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옳지 않다 쪽이 논리적으로는 더 우세하지 않나 싶어요. 그럼 반대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병수의 행동은 옳지 않다. 병수의 행동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똑같이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해보면 병수는 아직 어려 생각이 단순하고 순수해 도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리고 말을 했더라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스님이네를 도울 수 없었을 것이다. 이쪽은 논리적인 반박이라기보다는 약간 감성적인 부분이 있죠. 원래 진짜 토론을 위한 글이라면 논리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그리고 글을 쓸 때도 뭐뭐 했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뭐 했다 이렇게 딱 마무리되는 게 좋은데 우리는 주장하는 글쓰기 형식을 가져와서 독후감을 쓰는 거니까 너무 딱딱하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 의견은 이건데 내 말이 이래서 맞다 이것도 썼고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도 써봤어요. 여기다가 마지막 총정리하는 내용만 쓰면 한 편의 글이 완성이 되는데 마무리 예시는 병수의 행동은 옳지 않다 이걸로 정리를 해서 보여줄게요. 병수는 화상 때문에 문둥병 환자로 오해받아 어렵게 사는 스님이네를 도우려 닭을 몰래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상황 설명으로 일단 시작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는 나는 이런 병수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병수 입장에선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주려 하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스님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미안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 또 닭을 훔쳐서 가져다 주었기에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 여기까지는 자신의 의견과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까 썼던 상대 의견과 그 반박을 이어서 써볼게요. 병수는 선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돕고 싶어 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병수의 의도는 좋았어도 이것은 도둑질이었고 결과적으로 스님이네가 오해를 받아 오히려 피해를 준 행동이었다. 이제 아래는 마무리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위에서 썼던 글을 바탕으로 내 의견을 마지막으로 강조했어요.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결과는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
마을 사람들에게 순이민의 처지를 잘 이야기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거나 돕지 않았더라도 마을에서 떠나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파란색 부분은 여기서 얻은 교훈 같은 거고요. 보라색 부분은 바램 같은 거예요. 독후감 쓰기를 꾸준히 연습한다면은 이렇게 여러분은 대부분의 글쓰기에 금방 익숙해질 수 있어요. 사실 주장하는 글쓰기에서 마지막 마무리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핵심은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한마디로 강조해주는 내용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장과 의견을 완성된 글로 써봤는데요. 순서는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주제 정하기, 두 번째 내 말이 맞아, 세 번째 상대 의견과 반박, 네 번째 마무리에서는 이래서 내 말이 맞아. 이 글을 말투만 조금 손보면 독후감이든 논설문이든 토론이든 어디든 써먹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많이 읽어보고 많이 써보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반대 의견만 정리를 했는데 혹시 찬성하는 친구들은 찬성 쪽 의견과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그리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마무리해주면 돼요. 자, 오늘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혹시 어렵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